지금부터는 변영인 대표님의 진가를 발휘할 시간이죠. 변 대표님을 알면 공시가 보이고 공시가 보이면 주가가 보인다. 국내 최고 기업 공시 분석 전문가와 함께하는 수상한 공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상한 공시에서 첫 번째로 다뤄볼 내용은요. 바로 마고른 한온 시스템 매각. 국내외 관심이 벌써 후끈 살펴보겠습니다. 네, 86년 3월 설립된 한온 시스템, 96년 7월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주 사업은 자동차 열관리 시스템을 제조 및 판매 영위하고 있고요. 자동차 품질 및 성능을 결정짓는 공조부품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면서 국내 업계 1위를 지키고 있고 또 글로벌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매출 6조 8,728억 원, 영업이익은 3,158억 원, 당기순이익은 1,13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9년과 비교해서 매출은 3.9%, 영업이익은 34.7%, 순이익은 64.8%가 감소한 겁니다. 네, 1분기 실적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 매출액은 1조 8,690억 원, 영업이익은 940억 원을 기록했고 또 분기 순이익은 601억 원을 기록했는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 영업이익은 57.5%가 증가, 또 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0.8%가 증가한 바 있습니다. 네, 글로벌 자동차 시장 회복에 힘입어서 1분기 영업이익이 대폭 는 건데요. 회사 측은 이 1분기 중국과 유럽 매출이 크게 늘었다면서 특히 유럽 폭스바겐과 미국 제너럴 모터스에 공급하는 물량이 늘면서 이 전체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1분기 지역별 매출 비중도 살펴보면 유럽이 32%로 가장 많았고 네, 그 다음으로는 한국이 27%, 미국이 25%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어제 한 줄평에서도 간단하게 다뤘는데요. LG가 한우 시스템 인수에 불참한 데 뒤이어서 어제 오후 프랑스 발레오가 매각을 위한 이 예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표님, 아무래도 이 7조 원에서 8조 원에 달하는 한우 시스템의 몸값이 부담스러웠던 거겠죠? 예, 그렇죠. 지금 어제 우리가 한 줄평, 오늘장 한 줄평에서 한온 시스템의 어떤 이 매각 관련된 어떤 우리가 이 분석을 좀 잠깐 좀 다뤘는데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좀 디테일한 어떤 모멘텀이나 관련 요소를 좀 정확하게 분석할 시간이 좀 없었기 때문에 네. 오늘 수상한 공시에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는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했는데요. 잠깐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공시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인데 회사가 발표한 어떤 이 보도 내용에 대해서 이 한국거래소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해명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고, 자,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 보겠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추진, 전자신문 등의 다수 언론 매체에서 좀 나온 내용입니다. 이 보도의 발생 일자는요 6월 23일 바로 어제였습니다. 본 공시는 2021년도 6월 23일 전자신문에서 보도한 한온 시스템 인수 전 사모펀드의 대거 참전 등의 다수 언론 매체에서 보도한 최대 주주의 한온 시스템 지분 매각 추진 기사에 대해서 이제 해명한 공시입니다.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추진설과 관련해서 당사의 최대 주주인 한앤코 오토홀딩스 유한회사에 문의한 결과 최대 주주는 모건 스탠리 그리고 에버코레를 이 자문사로 선정해서 지분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실은 좀 없다. 자, 지금 해외 이 기관사, 해외 주관사를 통해서 한온 시스템의 이 경영권을 좀 매각하는 이 매각 추진을 좀 진행 중이다라는 좀 답변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좀 확정된 사항들은 좀 없었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요. 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추가적인 어떤 내용들이 좀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온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최대 주주가 지금 매각 주관사를 통해서 지금 예비 입찰 이 마감을 좀 진행을 했는데 예비 입찰이 이제 이번 달 말까지 좀 진행이 됩니다. 바로 이제 어제 예비 입찰 좀 시작을 좀 했는데 시장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좀 오고 왔습니다. 뭐 LG도 좀 참전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한라그룹, 그다음에 SK텔레콤 등등의 많은 회사들이 좀 관심이 있다라는 어떤 이 언론의 발표가 좀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좀 열어보니까 이 LG와 한라그룹은 좀 불참 그러니까요.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좀 밝히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프랑스의 이 3위 공주업체인 이 발레오의 이 참여가 좀 더 명확했는데 발레오도 이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좀 밝혀지면서 약간 좀 이 매각에 대해서 어떤 이런 온도차가 좀 있는 것 아니냐, 흥행 요소가 좀 다소 반감되는 것 아니냐라고 좀 볼 수가 있지만 네, 이렇게 실질적으로 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네. 아니 가격 협상 과정에서 해외 기업들이 또 발을 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실제로 또 인수전에 불참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향후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많아졌을까요, 대표님? 일단은 뭐 매각가액에 대해서 이게 많다 적다를 좀 논의하기보다는 국내 1위의 공조 자동차 이게 차량 공조업체입니다. 국내 1위고 전 세계 글로벌 점유율 2위입니다. 만약에 후발주자인 한 3위 업체 또는 글로벌 4위 업체가 2위의 점유율사를 인수한다면 시장 점유율 1위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 어떤 강력한 어떤 경쟁력을 좀 갖게 되는데 지금 일단 예비 입찰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좀 알고 있는 글로벌 공조 3위 업체인 이 프랑스의 발레오는 이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좀 밝히고 있는데 지금 이 글로벌 공조 4위 업체인 이 독일의 말레사는 좀 참여를 했다라는 좀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고요.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인 블랙스톤, 그 다음에 콜버그 크레비스 로버츠가 참여를 좀 하면서 이 관련해서는 이 국내보다는 해외로서 어떤 매각되는 것 아니냐 그런 흐름들이 좀 감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대표님 짚었지만 이 LG그룹이 이미 배터리를 비롯해서 이 전장 부품 완성차 제조에 공급 중이기 때문에 이 한올 시스템 인수한다면 사실상 이 친환경 부품에서는 시너지 효과를 크게 낼 수 있어서 좀 아까운 기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래요. 이 전기차의 이 핵심인 이 열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이 글로벌 2위, 국내 1위사가 그러니까요. 자, 이 부품사의 어떤 이 외형력 이 확장력을 좀 가져간다면은 이 외형이 좀 작은 코스타 법인은 뭐 건드릴 수가 없는 이 시장 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라그룹이라든가 LG가 좀 이 뚜렷한 이 참여를 통해서 아마 인수 시너지 대상으로 선정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라그룹은 이 차체에 관련된 이 조향 장치, 뭐 구동 장치 등의 어떤 차 뼈대를 만드는, 그다음에 프레임 등을 만들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 자율주행, 이 차세대 사업까지 좀 진출을 하면서 이 새로운 어떤 이 성장성 관련된 사업 부분에 어떤 추가적인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작용될 수 있었고 LG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장 사업에 이제 막대한 어떤 이 투자나 전장 사업에 그렇죠. 관련된 매출 포지션이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수 시너지가 이제 있을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좀 했는데 이 시각에서는 지금 현대차와의 어떤 관계적인 어떤 입장도 좀 고려했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LG전자가 한원 시스템을 인수했을 때 이 시너지는 좀 분명하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LG그룹이 지금 이 배터리를 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만들고 있는 배터리를 통해서 이 한원 시스템을 좀 만약에 인수를 한다면 차라리 전기차의 완성차까지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림이었다. 그럼 상대적으로 어떤 이 납품사인 현대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관계가 좀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2차 전지, 전장 등에 이 관련해서 이 현대차와 거래 비중이 좀 크다는 거죠. LG 그룹에서 배터리도 납품하죠. 그다음에 전장 사업 관련된 시스템을 모두 납품하고 있는데 만약에 한원 시스템 인수를 통해서 배터리와 열 관리 시스템까지 다 갖춘다면 거의 뭐 전기차의 핵심은 뭐 다 보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전자 회사가 최근 향후의 어떤 트렌드의 움직임은 전기차 완성차의 어떤 진출까지 가셔야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애플이 있겠네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여줬었죠. 네. 그리고 지금 한간에 나오지 않는 이런 내용들 중에 하나가 삼성도 향후에는 전기차의 완성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LG 그룹 차원에서의 어떤 이 한원 시스템의 인수가 현재 거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과의 어떤 이해관계적 측면에서도 좀 고려가 됐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대표님 그래도 사실상 이 매각가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인수 후보가 소수 지분만 매매하는 방안도 또 제안했다고 합니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소수 지분을 좀 매매한다. 자, 이건 좀 저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2대 주주인 지금 한국 타이어와 이 관련된 어떤 지분을 공동으로 좀 엑시트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 2대 주주 지분을 별도로 매각하는 어떤 움직임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 턴키 매각은 좀 이
당연하게 지금 전체 2대 주주 지분까지 어떤 합산된 딜가가 좀 형성되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지금 이런 관점에서 지금 원매자 입장에서도 지금 이 공조 4위 업체인 이 독일의 말레사가 좀 더 공격적인 어떤 액션을 좀 취할 가능성도 있다. 왜냐면 이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인 어떤 사업의 관점에서는 사업의 확장성과 어떤 이 향후의 미래 먹거리 사업적 관점에서도 해외 원매자가 충분한 어떤 이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겠네요. 이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단순하게 좀 매가가 좀 비싸다라는 이제 논리적 관점보다는 향후의 사업의 어떤 점유율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글로벌에서 현재 비슷한 업종에 있는 어떤 회사의 어떤 이 경쟁력 강화 시너지가 더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게 조심스럽지만 사모펀드 쪽의 어떤 인수 부분보다 원매가라든가 어떤 이 가격적인 어떤 측면을 좀 고려가 된다면 4위 업체인 어떤 말레, 저는 사실 이제 프랑스의 어떤 발레오가 좀 적극적인 어떤 행보가 좀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 네, 부분이 좀 그러니까요. 이 예상과 좀 다르게 나왔지만 빠졌어요. 아직 속단하긴 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시간 남아 있다. 남아있으니까. 이달 말까지 예비 입찰에 대한 어떤 종결은 아니기 때문에 막판의 어떤 판도 변화에 따른 그쵸. 뭐 한라가 갑자기 또 인수전에 맞아요. 참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속단하긴 이르겠지만 흥행은 분명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한원시스템은 그래도 모멘텀이 좀 유효하다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네, 인수 후보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어제 저희도 타점을 짚어보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자 흐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차트를 볼까요? 예, 오늘도 지금 0.3%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한원시스템이 지금 당장 뭐 어떤 이 매각 기대감 요소가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지 않다. 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원시스템은 아직 예비 입찰이 이달 말까지 좀 시간적인 측면이 좀 남아 있고 예비 입찰 이후에 본입찰까지 어떤 이 시너지는 좀 분명할 것이다. 본입찰 과정에서 유력 인수자들의 어떤 이 눈치 게임 그리고 이런 관련된 어떤 흥행 요소가 한원시스템의 어떤 매각과 관련된 이 모멘텀이 좀 그 시점에는 좀 주가에 좀 반영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예상이 된 대목이고 현재까지는 지금 카더라 운용사 뭐 지금 사모펀드라더라 또는 뭐 공조사라더라 그렇죠. 자 그런 설만 좀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 국내 유력한 어떤 인수 주체는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많으니까. 때문에 아직 남아 있는 이 시간 안에 한원 시스템은 이 매각 관점에서는 충분하게 좀 매력적인 요인이 좀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흥행에 의해서는 저는 어제와 마찬가지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자 분석적 요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0. 다시 좀 보합이네요. 16,800원, 850원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제 추세적에서 저희가 기다리는 놀림목 매매 말고 추세적으로 좀 모아가던 매매 괜찮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 타점을 다시 한번 수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매수 관점은요.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16,000원에서 자, 16,000원에서 자, 17,000원 16,000원에서 17,000원 구간은 매수 유효 구간입니다. 자,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쪽 의견을 만약에 드리고요. 만약에 16,000원을 좀 이탈한다면 자, 요 구간입니다. 15,000원에도 포트 비중 자, 5%의 추가 매수 좀 가능합니다. 전체 포트 비중은 한 15%인데 지금 단기 모멘텀 부분에서는 저는 충분하게 추세 전환한 이후에 단기적으로 어떤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충분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16,000원에서 17,000원 포트 비중 10% 그리고 15,000원에서 16,000원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국내를 비롯해서 해외 관심까지 받고 있는 새 주인 찾기 나선 한원시스템 함께 살펴봤는데요. 네, 예비 입찰, 그리고 본 입찰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흥행 요소는 충분하다라고 짚어주시면서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 매수 구간 타점 16,000원 선에서 17,000원 네, 매수 유효 구간으로 포트 비중은 10% 가져가시면서 분할 매수에 가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만약 16,000원 이탈한다면 15,000원에서 16,000원은 네, 추가 매수하는 5%, 포트 비중은 5% 분할 매수에 가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두 번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수성한 공시 두 번째 내용은 바로 탈모 인구 1,000만, 네, 국내 최초 주사형 치료제로
공략 나선 위더스 제약 살펴보겠습니다. 네, 동사 2004년 8월 설립돼 20년 7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으로는 전문 의약품 생산과 판매를 영위하고 있고 ETC를 중심으로 완제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고령화 및 만성질환의 주요 질환을 타겟으로 하는 순환기계, 근골격계, 또 소화기계, 항생제, 중추신경계 의약품을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고요. 매출 구성은 2020년 기준으로 순환기용제 27.37%, 기타 처방의약품 20.28%, CMO 20.5%, 또 소화기용제 14.51%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을 살펴보면 개별 기준으로 매출액 262억 원, 영업이익은 13억 원, 당기순이익은 18억 원을 기록했고요. 이는 2019년과 비교해서 매출은 50%, 영업이익은 86.2%, 순이익은 76.6%가 각각 감소한 겁니다. 네, 1분기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 매출액은 135억 원, 영업이익은 16억 원을 기록했고 분기 순이익은 14억 원을 기록했는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 영업이익은 44.8% 감소, 분기 순이익은 30%가 감소한 바 있습니다. 네, 신제품 출시로 하반기 실적 기대를 받고 있는 위더스 제약, 세계 최초 마이크로플루이딕 전용 공장 설립을 위해서 이번에 시설 투자를 결정했다고요? 네, 바로 어제 공시였죠. 위더스 제약 신규 시설 투자 공시를 단행했습니다. 우리가 신규 시설 투자 공시, 제가 항상 이 수상한 공시에서 여러 번 언급드렸던 공시 항목 중에서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이 자금 조달의 어떤 경우에서 경로상 안에서 이 자금 사용의 어떤 목적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자금을 어떤 용도에 사용할 것인가라는 관점. 그 다음에 신규 시설 투자의 어떤 이익, 단순하게 부동산을 투자 부동산으로 인식해서 사는 것인가, 또는 신규 시설이라는 건 어떤 부분에 어떻게 투자를 해서 향후에 어떤 시너지를 좀 낼 것인가라는 이런 요인 분석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되는데, 회사의 성장성, 즉 성장 모멘텀에 우리가 이제 기초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공시가 바로 신규 시설 투자입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는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했는데요. 금액은 자기 자본의 25.3%에 해당되는 195억 원입니다. 투자 목적은요, 탈모 치료, 장기 지속형 주사제 생산 및 주사제 사업 다각화를 위한다. 자,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기간은 6월 23일부터 내년 7월 말까지 투자를 하겠다. 자,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시설 투자는 기존의 안성공장 부지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에 총 2,228평 규모의 마이크로 플루이딕 전용 공장 및 자동 물류 창고를 신설하는 것이다. 자, 투자 내역은 연결 재무제표 기간이다. 자, 공사 시작 예정일로부터 자 1년 안에 산정한 날짜다. 자, 그 다음에 투자 기간 등의 일정은 추진 과정에서 다소 변동될 수 있다라고 좀 밝히는데, 자, 내용을 좀 보면 좀 다소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탈모 치료의 장기 지속형 주사제 및 주사제 사업을 좀 다각화한다? 사업을 좀 다각화하는데 이건 뭘까요? 자, 안성공장에 기존의 이 회사의 본사인 안성공장에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에 건물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물의 용도는요, 마이크로플루이딕이라고 불리우는 이 탈모 치료제 이 전용 주사제입니다. 지금 이 시판되고 있는 약들은요, 우리가 이제 복용약이라고 해서 먹는 약이거든요. 그쵸? 경부용 약인데 이 주사제는 이제 그동안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위더스 제약이 이 탈모 치료제의 어떤 모멘텀에 좀 가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좀 기대감 좀 갖고 있는데, 자, 위더스 제약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이 핵심 기술인 마이크로 플루이딕 전용 생산을 좀 투자해서 여기서 양산되는 이 주사제를 시판하겠다. 자, 이제 건물을 짓고 여기를 이제 공정 라인으로 좀 만들면서 물류 창고까지, 자동 물류 창고까지 좀 만든다. 자, 그렇다면 생산은 임박했다는 건데 만들지도 않는데 지을 일이 없죠. 그렇죠.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장에서 신규 시설 투자는 2021년도 내년 7월 말 이후에 관련된 사업 부분과 좀 연관성이 좀 있다. 자, 회사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계 최초의 마이크로 플루이딕 전용 공장을 좀 짓는데, 여기서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통해서
현재 경구용 탈모 치료제 시장에서 주사형의 탈모 치료제로 이 전환하는데 중요한 좀 역할을 좀 하겠다라고 좀 이 계획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이 마이크로 플루이드는요 주사형 탈모 치료제라고 좀 불리우는데 핵심 기술이 이 기존의 폴리머 기반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폴리머 기반 마이크로스페어의 제재 약물 방출 조절의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좀 해결한 기술이다. 자, 이게 용어가 어렵습니다. 제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어떤 기반 약물 자체는요, 이 복용약이다 보니까 직접 어떤 이 두피 쪽이나 신경계 쪽 또는 이 약의 어떤 이 선점되는 이 효과가 경구용에서 다소 좀 반감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반감 효과가 탈모 치료제의 어떤 크게 증상이나 어떤 완화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던 겁니다. 부작용도 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사용으로 좀 바뀌게 되면 훨씬 더 좀 효능이 즉각적으로 효율적인 어떤 측면에서 좀 더 배가 될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물의 방출 조절. 자, 먹었을 때 이게 약물에 드는 효용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먹었을 때 몸에 반응하거나 흡수되는 어떤 이런 조절 방식이 직접 경구용보다는 직접 치료진 어떤 주사제가 조금 더 효능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더 배가 될 수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는 거고, 이 기술의 우수성은 재현성 확보를 위해서 안정적인 방출 패턴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맞는 이 주사제 생산이 좀 가능하다. 자, 그렇다는 거는 이게 지속적으로 어떤 복용될 수 있는, 즉 효능 유무와 상관없이 이제 복용약으로서의 어떤 대체 기능이 있었다면 향후에는 3개월 단위로 이 주사제로서 복용하면서 치료 효과라든가 완화 효과를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약물들을 전 세계 최초의 어떤 전용 공장을 생산을 통해서 좀 가져가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탈모 인구가 또 1,000만인 만큼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경구용보다는 효과가 크니까 기대감을 더 받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 이게 회사에서도 좀 알고 있는 게 제가 좀 찾아본 바가 자, 이 회사 좀 임상 3상의 어떤 시판허가 요건을 좀 갖고 있는가. 맞아요. 공장을 짓는 거 다 좋습니다. 공장을 짓고 난 이후에 임상 이후에 시판허 허가가 돼야지 이제 짓는 거지. 그래야 실적으로 임상 나오니까. 약물이 아닌데 공장만 갖고 있다면 이게 다소 좀 앞서가는 그쵸? 건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네. 회사는 탈모 치료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2023년도 하반기에 출시 예정이 있다. 지금 현재 호주에서 임상 1상을 올 7월에 이제 호주에서 좀 진행을 하는데 이게 이 동남아 시장부터 해서 이제 염두에서 좀 먼저 진출하는 효과다. 그런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약의 어떤 파이프라인, 어떤 우리가 항암 치료제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유의성 확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복잡합니다. 왜냐면 암 환자가 우리가 뭐 몇백만 명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특정한 어떤 그래서. 암종, 그다음에 연령대, 그다음에 이게 무작위로 추출하기에는 너무 표본적인 어떤 오차 범위가 그렇겠네요. 크기 때문에 어떤 환자들에겐 가장 잘 듣는 약이지만 어떤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좀 약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임상 의약군에서 이 대주될 수 있는 어떤 이 신약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임상 절차나 시판 허가 자체가 좀 이 불편할 수가 있는데 이 탈모 치료제 부분이라든가 조금 이게 우리가 건강 뭐 보조식품 또는 이제 미용제의 경우에는 이게 일반 신약의 어떤 임상 기준보다는 조금 치료 효과가 좀 더 빠르게 확인될 수 있는 거죠. 임상의 효과를 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전체 탈모 인구가 한 1,00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 인구의 어떤 대주의약군에서 충분하게 임상별로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여기서 유의성 확보가 좀 더 빠르게 된다면 시판허가도 좀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2023년도를 이 탈모 치료제 주사제의 어떤 출시 목표로 하고 있는 위더스 제약의 모멘텀으로 충분히 작용이 가능하다라고 좀 예측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목표로 세운 이 연도에 시판을 정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만한 또 모멘텀이 없을 것 같은데 저희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예, 작년 7월에 상장이 됐던 위더스 제약 시초가 한 27,000원에 좀 상장이 좀 된 이후에 주가는 일단 공모가의 차익 실현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추세적으로 좀 저가의 어떤 형태 구간에 좀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 구간은 11,800원이 이 회사 설립 이후에 가장 저가 부분이 한 11,800원 좀 보여지고요. 탄탄하게 형성되는 이 지지대 라인은 13,400원, 13,500원 구간으로 좀 보여지는데 13,500원 구간을 탄탄하게 좀 지지하면서 추세적으로 좀 상단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자, 매수하기 아주 좋은 구간은요. 네.
자, 다시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12,000원에서 14,000원 구간, 12,000원에서 14,000원 구간은 자, 매수 유효한 구간이다. 자,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드리는데요. 자, 당장의 어떤 이 모멘텀은 조금 이게 빠르게 좀 이 주가 상승의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모아가는 전략을 좀 조금씩 담아간다면 2023년도 하반기에 이 주사형 치료제의 어떤 이 시판화가 그 다음에 이 생산 캐파를 활용할 수 있는 이 공장의 준공까지 좀 맞물려서 충분하게 좀 시세에 좀 작용될 수 있다. 자, 14,000원 부근에 좀 매수하는 것보다 자, 1년간에 우리가 통키로 좀 나눠서 매수하는 구간이라고 보면요. 자, 매수하기 가장 좋은 기간은 다시 좀 설정해 드릴게요. 자, 12,000원 구간에서 13,000원 구간, 13,500원까지는 1차 매수 유효 구간, 적극적 매수해도 괜찮은 구간으로 자,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뭐 나쁘지는 않는데 지금 미리 사서 우리가 좀 쟁여놓을 필요는 없죠. 자, 그렇죠.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 점 좀 잘 참고해서 모멘텀 좀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국내 최초 주사형 치료제로 성장 동력 확보한 위더스 제약 함께 살펴봤습니다. 타점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당장 모멘텀은 물론 2023년 이렇게 시판 허가 나는 것과 또 공장 완공까지 지켜보자 모아가는 전략으로 한번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짚어주셨고요.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12,000원 선에서 13,500원 1차 매수 유효 구간으로 적극적 유효 구간으로 해주셨죠. 포트 비중은 10% 가져가시는 분할 매수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마지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수상한 공시 마지막으로 다뤄볼 내용은요. 바로 부도난 회사와 계약한 BDI 투자자 피해 속출입니다. 네, 살펴보면 동사 92년 6월 설립돼 17년 11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으로는 화력발전소의 설비 등 보조기기에 대한 설계와 제작, 시공, 시운전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2020년 11월에는 미국 바이오 기업인 앨리슨의 지분 투자 및 인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동사는 2020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 1,964억 원, 영업손실은 692억 원, 순손실은 930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2019년보다 매출은 52.8% 증가했으나 영업손실 발생하면서 적자 전환했고 또 순손실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억 2천만 원 증가한 바 있습니다. 1분기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 매출액은 209억 원, 영업손실은 2억 원을 기록했고 분기 순손실은 4천만 원을 기록했는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9.5%가 감소하면서 영업손실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한 바 있습니다. 네, 부도난 회사와 계약을 했다고 공시했다가 또 한 차례 상대 회사를 바꾸는 등 이렇게 엉터리 공시를 내놓아서 투자자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님, 어떻게 된 일이죠? 자, 스토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1일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잠깐 내용을 차근차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건에서는 이 BDI를 대상으로 조회 공시 요구를 통했습니다. 자, 이 보도자를 통해서 나온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입니까? 라고 좀 물어보는 건데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상대방의 부도설,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상대방의 부도 사실이 있느냐, 계약 이행 가능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좀 답변을 해달라. 자, 답변은 다음 날 6시까지였는데 회사는 좀 답장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한국건에서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주권 거래를 이제 정지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는 즉각 답을 좀 했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보도록 합니다. 단일 판매 공급 계획의 체결, 계약 상대방 변경에 따른 정정이다. 기존의 효성에너지와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정정 후 K팜 에너지로 이 대상자를 좀 바뀌었는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바뀌게 되었는지. 상기 정정 공시는 최초의 계약 상대방인 효성에너지의 당좌 거래 정지에 따라서 계약 상대방을 K팜 에너지로 변경하는 정정 공급 계약이다. 자, 당좌 거래가 정지가 되었다는 것은 자, 부도가 난 겁니다. 자, 이에 따라서 6월 21일자 한국건에서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서 이 답변을 한 거다. 동공시로 답변을 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겁니다. 지금 BDI가 기존에 체결한 아산 연료전지 발전 사업 도급 계약 전체 2,429억 원의 이 막대한 이 공급 계약을 이 효성 에너지에서 K팜 에너지로 이 대상자를 좀 변경을 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좀 잠깐 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는 이 풍문 등 조회 결과 공시에 대해서 자, 주권 거래 정지를 일단 해제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의 번복, 자, 사업 실체가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다, 또는 이 사업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좀 발표를 했다면, 회사는 이 페널티 요소는 좀 있었죠. 왜냐하면 이 공시의 번복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시의 이 변경적 계약의 어떤 이 당사자가 좀 바뀌는 것은 계약의 변경 사항을 좀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시 번복으로 거래소는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일단 주권 거래가 좀 해제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대표님, 그래서 이 리스크로 향후에 이 사업이, 여기서 추진하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 불성실 공시 벌점을 부과받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지금 모 매체에서 지금 이 부연한 어떤 이 후속 보도자가 좀 나왔는데, 지금 효성에너지 자체가 이 당좌거래 정지로 인해서 사실상 이 사업이 좀 제대로 좀 추진되겠는가, 이 계약 자체에 대한 어떤 의문을 좀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검증 능력이 좀 도마에 좀 오르고 있는데, 효성에너지와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에 어떤 부도서를 왜 예측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이 회사가 타 회사의 어떤 홈페이지나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좀 복사해가지고 좀 유지하는, 좀 다소 조금 이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의혹을 좀 제기한 것이고요. 계약 상대방, 계약이 이제 정정되었던 이 K-POWER 에너지의 경우에도 지금 이 자본금 100만 원으로 작년 7월에 설립된 자본금 100만 원짜리 이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냐라는 좀 의혹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400억 원 규모의 이 대규모 공사를 자본금 100억 원짜리가 어떻게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는 어떤 의문이 좀 제기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일단 좀 답을 했습니다. 지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PF를 좀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회사의 외형 요소와는 좀 상관이 없다. 자, 이 입찰을 따낸 이 대상자가 PF를 모집해서 사업만 원활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좀 밝히고 있는데, 자, 제 얘기가 그겁니다. 사업만 원활하게 하면 문제는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보는 리스크적인 부분은, 지금 이게 계약 이행에 대한 어떤 존속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 이미 리스크로 부각이 된 겁니다. 그렇죠. 거래 상대방의 어떤 부도설, 그 다음에 당좌 거래가 정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계약이 변경되어 있는 이 대상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고작 100억 원에 좀 불과한 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이 동사업을 충분하게 좀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좀 되겠는가, 라는 좀 의문이 좀 자꾸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리스크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매우 불안하실 텐데, 대표님 어떻게 또 대응해야 될까요? 자, 지금 보면은 이 계약 기간이 2023년도 6월 30일까지 돼 있어요. 2023년도 6월 30일까지 계약 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BDI가 이 K-POWER 에너지가 2023년 6월 30일까지 이 공사를 수행해내지 못한다면, 또는 아예 시작도 될 수 없다면, 동계약공사 자체가 해지가 되었다면, 그때는 이 중대한 좀 리스크가 있죠. 왜냐면 지난 이 회사 6월 17일 날 회사는 불성실 공시 법인을 좀 지정이 되면서, 당시에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철회 2건으로 인해서 누적 벌점 지금 현재 8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급 계약이 만약에 정상적인 어떤 이 사업 수행이 좀 진행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공시 불이행 또는 공시 번복 사유에 해당된다면, 자, 8점이니까 되게 애매합니다. 7점을 초과하는 공시 불이행 사항이 발생한다면 누적 벌점 15점 초과로 인해서 주권 거래 정지가 될 수 있다. 즉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일단 계약 기간이 2023년도이긴 하지만 올해 안에 사업 구성에 대한 어떤 진척이 전혀 없다면 회계감사인의 어떤 사업 부분에 대한 의문 제기를 통해서 충분하게 이 사항은 좀 확인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이 관점을 좀 눈여겨서 좀 봐야 된다. 즉 리스크를 인식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정리가 되는 대목입니다. 네, 2023년 6월 30일이 계약 기간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사업 진척 있는지 없는지 계속 추후 살피면서 대응해 보자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더욱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상단 하단에 있는 노란 톡 그리고 번호로 주시면 자세하게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상하는 공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현재 시간 3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장이 마감됐을 시간이죠. 오늘은 김송희 아나운서 연결해서 자세한 장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